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을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 오늘 또 우리 회계법인 전서희 회계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서희 회계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19 시대의 그 소상공인의 절세 방안, 그걸 우리가 지금 얘기하게 되는데 먼저 이 주제를 웹툰을 통해서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배달 주문은 그나마 간간히 들어오는데 매출이 줄어도 너무 줄었어. 아휴, 코로나19가 대체 언제까지 지속될지 큰일이에요. 그나저나 곧 부가세 신고 기한인데 배달앱 매출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배달앱은 올해 처음 써봐서 잘 알아보고 신고해야겠어요. 이젠 정말 세금 하나하나가 다 부담이네. 그나마 임대인분이 임차료라도 깎아줬으니 망정이지. 우리 차라리 폐업하는 건 어떨까요? 이대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카페를 넘기면 권리금이나 제대로 받을 수 있으려나? 게다가 지난달 폐업 정리한 김 사장 말이야, 세금도 꽤 냈대. 뭐라고요? 상황이 나빠서 폐업하는데도 돈을 낸단 말이에요? 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지 않은 분이 없는데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제 소상공인들이에요. 네. 소상공인들 뭐 조금이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먼저 소규모 개인, 일반 사업자라면 2020년 과세 기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간이가세자 수준으로 감면받으실 수 있는데요. 과세 기간인 6개월간의 공급가액이 4천만 원 이하이면서 부동산 공급업이나 임대업, 과세 유흥 장소를 경영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특히 2020년 2기 개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이 한시적으로 2월 25일까지로 연장되었는데요. 아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라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말씀하시는 이제 요건에 해당하는 일반 과세 사업자라면 이제 감면 신청을 해야 되겠고요. 네. 또 세금을 좀 간편하게 적게 내는 간이 과세자가 있잖아요. 네. 이 간이 과세자들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네, 간이가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간이가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3천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었는데요. 2020년 과세기간 신고분부터는 납부 면제 기준금액이 4,8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2020년의 경우 부동산 공급업이나 임대업, 유흥주점업을 영위하시는 경우에는 납부 면제 기준금액이 종전과 같이 3천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네. 지금 웹툰에서도 봤는데 그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 대한 혜택은 뭐가 있습니까? 네, 이른바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라고 부르는데요. 소상공인으로부터 받는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해 50%가 공제되고요. 공제율을 70%로 상향시키는 개정 법안이 현재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다만 공제 기간을 포함하는 계약 기간 중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하시는 경우 공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된다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네, 뭐 착한 임대료 세액 공제,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제도 같은데 네. 요즘 비대면 시대에 웹툰에서도 나왔는데 이 배달 주문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배달 앱을 통한 매출, 뭐 세금 신고가 좀 주의해야 될 게 있는 거죠? 네, 배달앱을 이용한 매출은 매출 누락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배달앱을 통해서 결제되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대부분의 배달앱이 사장님의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정산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사용하시는 앱별로 확인하셔서 매출 및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누락을 방지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매출을 누락할 경우 가산세 등 추가 세금 부담이 큰 편인데요. 만약 1억을 매출해서 매출을 누락해서 3년 후에 추징될 경우 약 5,9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 중 1,700만 원이 가산세입니다. 네, 그 매출 누락으로 인한 이 가산세 부담이 꽤 큰데요. 네. 요즘처럼 힘이 들면 뭐 아르바이트생 다 보내고 내보내고 가족들끼리 경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혹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요즘은 그런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사례에서처럼 배우자 함께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사업자 등록은 남편이나 부인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다면 사업을 같이 운영하시는 가족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해서 소득을 분산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이익 7천만 원을 가정해 보면요. 단독 명의라면 1,150만 원의 세금을 부담하지만 배우자 공동사업자로 운영할 경우 세금은 총 840만 원으로 310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소득이 나눠지니까 세금이 줄어드는군요. 네, 맞습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라서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공동사업자가 되면 소득이 분산되면서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져서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공동사업을 운영하지 않으시면서 명의만 대여한 경우 등의 조세회피 목적이라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 대응으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가족과 공동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가족에게 이게 월급을 주고 일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때는 혹시 세금 측면에서 주의해야 할 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가족이라고 해서 인건비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경우에도 다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소득세 원천징수나 지급면세서 제출 등의 의무를 행하셔서 실제 지출 내역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가족에게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거나 소득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일하지 않는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한다면 부담할 세금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추징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가족의 월급 줄 때 좀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요즘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네. 해요. 그런데 아까 웹툰에서도 보니까 폐업할 때도 뭐 내야 하는 세금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세금을 내야 되죠? 네, 폐업하시는 경우 많이 네. 힘드시겠지만 이후에 다시 시작하실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두 가지 세금은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인데요. 폐업하시는 경우 폐업 신고를 하신 뒤에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하고 종합소득세는 폐업 연도의 다음해 5월 중에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일 폐업 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 납부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폐업 시에도 세금 신고를 꼭 잊지 않고 챙기셔야겠습니다. 정말 폐업하는 것도 서러운데 부가세, 종합소득세 다 내야 된다는데 뭐 네. 좀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상황이 좋지 않아서 폐업을 하시는 건데 세금까지 챙겨야 하는 것이 부담이 되실 수 있는데요. 먼저 부가가치세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폐업 시에 보유한 재고자산이나 집기, 시설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보유한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폐업 시에 남아있는 실제 자산의 처분 가치가 낮은 경우에는 모두 처분한 뒤에 폐업 신고를 하시면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처분할 자산이 거의 없는 경우, 많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 사업의 포괄양수도라는 방법을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폐업하시면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는 것을 포괄양수도라고 합니다. 이 방법으로 사업을 정리하면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을 인수하는 사업자가 양도자와 동일 업종을 영위하고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는 등 포괄양수도의 요건을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네. 자, 뭐 포괄 양수도 이제 가게를 이렇게 넘길 경우에 또 왜 권리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권리금을 받는 경우, 권리금을 넘기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네, 권리금을 받은 기존 사업자는 권리금 양도로 인해서 권리금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별다른 증빙 없이 권리금의 60%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금을 준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권리금가액을 비용 처리를 통해서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권리금을 신고함으로써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시대 소상공인들 절세 방안 잘 들었습니다. 좀 요약해 주실까요? 네. 첫째, 과세기간 매출액이 4천만 원 이하인 소규모 개인 사업자라면 간이가세자처럼 적용받을 수 있는 감면을 활용해 보시고 세법 개정으로 상향된 간이가세자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금액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이라면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를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신다면 공동사업자 등록을 고려해 보시고 가족에게 또 급여를 지급하신다면 관련 세법 의무를 다하여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황이 좋지 않아 폐업하시는 경우 폐업 신고는 필수이며 권리금 양도도 양도인의 기타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된다는 것과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도 잊지 마시고 좋은 마무리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시대 소상공인 절세 방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회계법인 전서희 회계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